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관련된 이제 메소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살펴볼 게 비교해주는 메소드예요. 비교해주는 메소드인데, 자바에서는 항상 스윙이 아니더라도 내부 내용을 비교할 때는 equals 메소드를 쓰고요. 서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할 때는 compare to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클래스가 equals와 compare to를 쓰게끔 하냐 하는 건데, equals 메소드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은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애들이 자동적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모든 애들이 자동적으로 갖는다고 해서 올바르게 동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내 새로운 클래스들을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하고 싶으면 equals를 재정의해 줘야 돼요. 내 클래스에 맞게.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는 좀 더 다음에 가면 이제 소개를 할 거고,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내가 비교 함수를 내 거에 만들고 싶으면은 comparable 인터페이스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compare to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 나도 이제 자바 각종 라이브러리에서 비교가 필요할 때, 내 객체를 비교해야 될 때 내가 만들어 놓은 compare to를 이용해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항상 스트링이 아니더라도 equals와 compare to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equals는 같은지 다른지, 내부 상태가, compare to는 비교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하는 거고, 스트링은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equals ignore case라는 게 있고 compare to ignore case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를 무시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대소문자를 무시해서 비교하지 않고 대소문자가 다르면 다른 거고, 이 자바에서 순서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이에요. 이게 뭐의 순서일까? 그렇죠. 아스키 코드, 유니코드의 순서예요. 얘를 비교할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해 나가는 건데, 이 비교가 그런 아스키 코드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측면에서 보면은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으로 이게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되어 있고, 문자열이 긴 것이 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면 이제 얘는 S이고 얘는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의 값이. 그럼 얘가 더 큰 거가 되겠죠? 큰 거. 큰 거가 되면은 뒤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크냐 작냐는 거는 뺄셈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뺄셈 개념. 뺄셈 개념. A를 B에서 뺀다. 그럼 B에서 A를 빼면은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이게 true가 되겠지. A와 B를 한 문자씩 비교할 거 아니에요? B와 B를 비교하면 빼면 0이 될 거고, B와 G를 비교하면 G가 더 크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거고, 한 문자씩 비교하는데, 얘는 문자고 얘는 문자니까 실제 비교는 아스키 코드 가지고 비교하겠죠. 유니코드, 아스키 코드는 코드 자체는 똑같으니까 값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자열에서의 비교할 때 얘를 써도 true를 주고 얘를 써도 true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와 얘는 전혀 동작이 다른 거예요. 얘는 뭐예요? 주소 비교. 얘는 내부에 있는 문자열들 하나씩 비교하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얘는 문자열을 지금 풀에 최적화하고 있기 때문에 true를 주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new 만들었기 때문에 G1과 G2를 비교하면 true를 안 줘요. 왜냐하면 new 할 때마다 새로운 데다가 만들잖아요. 같은 데다 만드는 게 아니니까 서로 주소는 달라요. 하지만 equals를 비교하면은 얘 둘은 내부 내용은 똑같은 문자열이니까 true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비교할 때, 객체를 비교할 때 얘를 거의 안 써요. 주소 비교할 때나 아니면 널인지 볼 때만 쓰고, 나머지는 equals
compare to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요 예제도 보면 얘와 얘는 요 세 개는 어디가 있어요? 풀에 들어가요. 얘 G1과 G2를 더하면은 요 문자열이 되겠죠. 코리아텍이 됐는데 이 G1과 G2는 결합한 그 문자열은 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G3와 G4를 비교하면은 true로 줄까? false 될까?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 빼고는 나머지 플러스에서 만들어진 애들, 라이벌에서 함수를 만들어주는 애들 다 이제 그 풀에 안 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는 이제 그 특정 문자가 몇 번째 나오는지를 찾아줘요. 인덱스 오브. 근데 인덱스 오브는 문자만 받는 게 있고 시작 위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중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중되어 있으면 어떻게 얘를 만들었을까? 어느 걸 이용해서 어느 걸 호출할까? 자바에서는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얘를 호출할 거예요. 어떻게? from 인덱스를 0을 줘서. 이런 다중정의는 여기도 코드 다 만들고 여기도 코드 다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다중정의 되어 있고 얘는 0음부터 출발하니까 얘가 얘를 호출할 거예요. return index of character 0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캐릭터 프리퀀시를 만들어 봤었죠. 그때 뭘 이용했어요? 문자열을 뭘로 바꿨어요? 문자 배열로 바꾸고 폼을 이용해서 가면서 ch가 있나 봤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요. 인덱스 오브를 이용하는데 보면은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 가지고 찾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없으면 마이너스 1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없는 거죠. 그럼 0을 줘요. 있어요. 그럼 카운트라고 다시 또 찾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찾아? 인덱스부터 찾으면 안 돼. 그럼 무한루프 걸려요. 그 위치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처음에 찾았잖아. 그 위치에서. 또 그 위치 찾으면 또 계속 거기 반복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이거 빼먹으면 무한루프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중복되는 게 싫으면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두화 쓰면 좋죠. 그렇죠?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으려면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러면 두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캐릭터 프리퀀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요. 이 인덱스 오브는 문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 형태도 있어요. 문자열. 그래서 요 부분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 1을 하고 있어요. 플러스 1 하는 게 맞을까? 이렇게 주면 얘는 값이 몇 개 줄까? 하나, 둘, 세 개 줄 거예요. 그쵸? 플러스 1을 안 하고 요 길이만큼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걸 못 찾죠. 부문자일 때. 얘 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1이, 근데 또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중첩된 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만 또 원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AA면은 앞에 두 개 찾고, 그 다음에 얘 찾고, 얘도 찾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찾고. 여기서 또 찾으면 계속 무한으로 걸리겠죠. 여기 하나 더 가서 찾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찾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부분 문자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AA 주면은 이렇게 두 개 찾겠죠. 그렇죠?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이라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제로 이제 모음의 개수 찾기. 모음. 그래서 모음은 A, E, I, O, U 요 5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덱스 오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인덱스 오브를 아까와 달리 거꾸로 활용하고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서는 요 문자열에서 얘가 등장하냐를 본 거죠. 그렇죠? CH를.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S. 인덱스 A 이렇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A, E, I, O, U 인덱스 오브 C 하고 있어요. 그러면 C가 이제 애플이다. 그럼 A를 갖고 와서 A가 요 5개 중에 하나인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를 갖고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조금 아까워 하는 건 거꾸로인 거죠. 얘를 A가 여기 있는지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가 AIOU에 있는지 그리고 이 AIOU를 이렇게 문자열로 여기다가 넣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C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마이너스 1이면 C는 여기에 없는 거죠. 있으면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얘와 쟤를 비교해 보세요. 얘는 얘와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이제 케이스도 이제 자바에서는 좋은 게 뭐가 돼요? 이제는 컴마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간결하게 쓸 수 있죠. 스위치문도. 조만간 C++ 도입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하나의 문제를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죠. 다양한 함수를 갖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그거는 또 조금 논쟁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문제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오브를 활용한 모음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replace라는 게 있어요. replace는 얘를 다른 애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바꿀 수 있고 문자열을 또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요. 캐릭터 프리퀀시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form은 썼고 그 다음에 인덱스 오브 썼고 요번에 뭘 썼어요? replace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replace를 어떻게 활용했냐면 C를 뭘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문자를 바꾸면 안 되고 이제 문자열로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뭘로 바꿔? 비문자열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얘에서 얘가 replace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A, L, E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길이에서 replace 한 거의 길이를 빼면 C가 얼마나 등장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얘를 빼면은 5, 9, 3이잖아요. 그럼 P가 2번 나온 거죠. 길이가 2로 줄었으니까 P는 2번 나온 거예요. 간결하긴 얘가 제일 간결한데 비용은 얘는 많이 들 수 있어요. 얘를 만드는 비용이 이게 간단한 비용이 아니거든 우리가 솔직히. 얘를 땡기고 막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리플레이스가. 근데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에는 리플레이스가 되게 심플하죠. 리플레이스. 그래서 리플레이스도 잘 알아두면 요긴하게 쓰입니다. 특히 뭔가 제거할 때 빈문자열로 그거를 바꿔주면 그 부분만 없어져요.
합쳐지고. 그 다음에 trim, sweep 뭐 이렇게 있는데 trim은 이제 쓰지 말고 얘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sweep 쓰시면 돼요. sweep. 파이썬도 비슷한 거 있죠. sweep. 그래서 그러면 앞뒤에 있는 공배 문자 다 제거해줘요. 그리고 앞에만 제거하고 싶으면 sweep leading 하면 되겠고 뒤에 있는 것만 제거하고 싶으면 sweep trailing 쓰시면 돼요. 양쪽 다 제거하고 싶으면 그냥 sweep 하면은 양쪽에 있는 그 공배 문자들을 싹 없애줍니다. 그래서 sweep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로 출력하는 거. 문자열로. 그러니까 문자열로 뭔가를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을 다시 또 콘솔에 출력하거나 GUI에 출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형식화된 출력을 문자열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에서는 그게 뭐가 해당되는 거예요? sprintf에 해당되는 거죠. 원래 printf는 콘솔에다 출력하는 거고 fprintf는 파일에다 하는 거고 sprintf는 문자열에다가 printf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에 printf를 하고 싶으면 자바에서는 포맷을 쓰시면 돼요. 포맷. 그러면 얘는 요걸 만들어주는 애예요. 근데 얘를 만들 때는 얘가 얘를 더 많이 써요. 얘를 근데 복잡한 거 만들 때 복잡한 어떤 형식화된 문자열을 만들고 싶어요. 아까 누가 질문했 S1 누가 질문했지? S1 그 S1들 그쵸? 만약 S1 4개를 포함된 어떤 문자열을 큰 문자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나열해도 돼요. 그러면 그 것들이 결합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S1 더하기 S2하고 string format 글씨 쓰기가 싫다. 요거 별 차이 없나 얘는? 하나 더 합시다. 요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죠? 요거 하죠. 그럼 이만큼 공간을 만들어서 얘 복사하고 또 이만큼 만들어서 얘 복사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한 번에 이만큼 만들어서 S1, S2, S3 복사할 거예요. 그럼 어느 게 더 저렴한 거예요? 밑에 거가 더 저렴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를 쓸 때 이제 플러스를 가급적이면 안 쓰고 뭐 스트링 포맷 쓰거나 아니면 조인을 쓰세요. 조인. 여기 나온 조인. 그럼 조인을 쓰면은 여기 문자열을 나열하면은 여기다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분리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요만큼 만들었다가 또 요만큼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만큼 만들고 쫙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 플러스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인. 근데 이 조인은 가변 인자라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냐면 배열을 줄 수 있어요. 문자에 배열을 주면 걔를 다 결합해 주는 거예요. 이 저지 사이트를 쓸 때 지금은 우리가 출력하는 값을 하나만 출력했잖아요. 근데 하나만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 100개짜리 배열을 다 출력해야 돼. 값으로. 뭔가 100개짜리 100개 용량이 100개인 배열을 받아서 뭔가 처리하고 다시 100개짜리 배열을 용량을 출력해야 돼. 그러면은 forloop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프린트 ln이나 프린트를 몇 번 할까? 100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결합해서 조인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하나의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printf를
프린트를 한 번만 하는 게 비용을, 속도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왜? 입출력은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입출력을 100번 하는 것보다 이 100번을 하지 않고 한 번 하는 게 그때는 효과적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하나씩 출력하는 건 그냥 출력하시면 되고, 나중에 문제들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를 결과로 출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좀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은 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가변 인자인데 가변 인자니까 문자열까지 줄 수 있다. 얘네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뭘 활용하냐면 스윙 빌더라는 걸 활용해요. 그래서 스윙 버퍼라는 게 있고 스윙 빌더가 있는데 둘이 똑같아요. 제공하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왜 두 개를 만들었냐? 스윙 버퍼는 다중 스레드 환경을 지원해요. 다중 스레드 환경. 그러니까 다중 스레드가 돌아가도 문제를 안 일으키게끔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일들을 해야 돼. 늘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검사하는 것들이 비용이겠죠. 그래서 나는 다중 스레드 환경에 쓰는 게 아니야. 우리 웬만하면 다중 스레드 환경 안 쓸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학부에서 뭐 일반적인 코딩 할 때는 다중 스레드 환경을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얘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돼? 얘를 써야 돼요. 어레이 리스트 벡터라는 게 있어요. 자바에는. 벡터랑 어레이 리스트랑 거의 성격이 똑같아요. 근데 벡터는 다중 스레드 기능을 지원하고 어레이 리스트는 지원 안 해. 그러면 평소에는 뭘 써야 돼? 어레이 리스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벡터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자바에도 벡터라고 하는 리스트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근데 얘는 다중 스레드 환경을 지원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데 메소드는 똑같아요. 그럼 보통 하나는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애고 하나는 지원하지 않는 애예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중 스레드 지원하는 애가 아니라 다중 스레드 지원하지 않는 애 갖고 프로그래밍 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스윙 빌더는 불변 객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문자들을 수정할 수 있어요. 윤지하는 문자들을 수정할 수 있어서 이제 뭘 갖고 있냐면 접근할 때 아까 스윙에서 뭐 어떻게 접근했냐면 캐릭터 S로 접근했죠. 근데 이제는 뭐도 있냐면 set 캐릭터 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개별 문자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버퍼에는 뭘 갖고 있냐면은 reverse라는 함수를 갖고 있어요. reverse라는. 스트링에는 없는데 이제 여기에는 reverse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팔린드롬 검사하는 되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주어진 S를 가지고 스윙 빌더를 만들고요. 리버스 한 다음에 둘이 비교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팔린드롬이 같으면. 그래서 팔린드롬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같은 애. 그래서 팔린드롬 이 리버스 함수가 이 스윙 빌더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 꼭 스윙 빌더를 써야 되나? 우리는 항상 문자열 처리할 때 문자열을 뭘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어요? 문자 배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수정이 필요해.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얘는 수정이 안 되니까 개별 문자는 얘를 문자 배열로 바꿔요. 문자 배열을 바꾸면 얘는 개별 문자들 색인 갖고 수정할 수 있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얘를 이제 캐릭터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이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들이 소요되지만 스윙 빌더를 써도 어차피 비용이 들을 거니까 간단하게 풀어가고 싶으면 이것도 뭐 큰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열을 개별 문자들을 저장되는 개별 문자를 수정하고 싶으면 스윙 빌더를 쓸 수도 있고 스윙 빌더를 쓰지 않고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꾸고 조작하고 다시 걔를 문자열로 다시 바꾸면은 조작된 게 남겠죠.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분석할 때 스플릿을 또 많이 쓸 수 있어요. 스플릿. 그래서 스플릿. 여기 나오나? 아, 여기 나온다. 아니다. 여기 나오나?
안 나오네. 스트링 토커나이저만 쓰는 게 나오네. 얘도 언제 쓰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속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캐너를 안 쓰고 버퍼 리더를 쓰신 분이 있어요. 데이터 입력받을 때 버퍼 리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를 한 100개 받아야 돼. 그러면 얘를 100개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은 포루프를 돌려서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넥스트 인트를 100번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넥스트 인트를 100번 호출해서 정수 100개를 받는 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냐면은 리드 라인을 해요. 리드 라인. 리드 라인을 하면은 한 번에 100개의 정수가 문자열로 통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 얘를 나눠야 되죠. 정수로. 그때 첫 번째 뭘 하냐면 스플릿을 해요. 스플릿을 하면 이 저장된 거는 공백으로 분리되어 있을 거 아니야, 정수들이.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공백들을 없애고 문자 배열로 만들어져요. 문자 배열. 문자열 배열. 죄송합니다.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수로 쓰고 싶으면 문자열 배열을 어떻게 바꿔줘야 돼? 다시 또 정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 정수로 바꾸는 건때 뭘 쓴다? 인테저 파스 인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입력을 빨리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은 이런 식으로 공백으로 분리하고 싶으면, 공백으로 이용해서 분리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공백이 아니라 다른 분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르게 써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정규 표현식이에요. 정규 표현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급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으면은 정규 표현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정규 표현식을. 지금까지 정규 표현식 공부해 본 사람이 있어요? 언어에 써본 사람.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쓸 줄 알면 문자에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을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를 분석할 때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얘예요. 얘는 100개를 받는 게 아니라 RC 딱 2개를 받는 거예요. 2개를 받는데 read line, next line으로 해서 한 줄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럼 한 줄로 읽어드리면 10, 3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까 나온 스플릿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 받아들인 문자열을 토커나이저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커나이저에서 넥스트 토큰 부르면은 얘가 얘 하나를 줘요. 그래서 그 자바를 이용하는 그 프로그래밍 그런 사이트에서 자바 소스들 중에 이런 식으로 입력을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어요. 넥스트 스트링 토커나이저스는.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하나씩 줘요. 부를 때마다. 여기다가 문자를 통으로 주고 나는 넥스트 토큰 하면은 하나씩 빼서 줘요. 이 공백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는 공백을 이용해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쓰이진 않는데 저지 사이트 같은 거에서 간혹 좀 쓰여요. 여기는 분리자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에는 정규 표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분리자로 쓸 문자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문자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좀 복잡한 분리자들을 못 쓰는 거예요. 공백이 여러 개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얘는 문자 단위거든요. 공백이. 하여튼 보통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이제 이런 복잡한 분리자보다는 공백을 처리할 때 이제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쓸 수 있고요. 오늘 이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규 표현식을 쓸 때 쓰이는 문법이에요. 근데 이 문법이 C++ 또는 파이썬, 뭐 C# 간다고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한 언어에서 알면 뭐는 바뀌어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바뀌어요. C++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정규 표현식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함수, 또 파이썬에 쓰는 함수, 뭐 C# 다른 언어에 쓰는 함수들은 다르겠지만 그 함수에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할 때 쓰는 문법은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한 번만 잘 배워두면은 각 언어에서 되게 활용도가 높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내가 인식하려는 문자를 정규 표현식을 갖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정규 표현식이 어떻게 작성하냐면 이런 애를 다 매칭하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뭐냐면은 앞에 A가 여러 개 나오고 하나 이상 나오고 B로 끝나는 문자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A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이 플러스가 뭐냐면은 최소 하나 이상이에요. 여기에 B가 있으면 이 B는 A 플러스 B에 일치될까? 안 돼요. 왜? A가 하나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앞에.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A 별표가 되면 얘네들도 다 되고 B도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형태의 문자열을 찾고 싶은지 그 찾고 싶은 애를 뭘로 작성하냐면 여기 있는 문법을 갖고 작성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A 곱하기 B. 요거를 보면 요 기호는 문자열의 시작이에요. 문자열의 시작이 B로 시작하고 W 플러스예요. 요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쓸 때는 얘를 하나 더 써줘야 돼요. 문자열 내에 들어가려면 하나를 더 써줘야 돼요. 소문자 W는 뭐예요? 대소문자 또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B가 나오고 여러 개 뭐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B 얘도 되고 B 1, 2, 3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숫자, 대문자, 소문자 다 되니까.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못 찾아요, 여기서. 근데 얘는 뭐랑 일치하냐면 요 뒤에 있는 바랑 일치해요.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B가 나와야지 찾는 거예요. 근데 얘는 요 안에 있는 애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호들을 이용하면 되는데 몇 가지 예를 보면 내가 여러 가지 문자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분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5인 애를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점 5. 점은 뭐냐? 임의의 단일 문자예요. 어떤 문자든 상관없어요. 근데 문자가 몇 개 나와야 돼? 5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n개 일치예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A 3. 그럼 얘만 일치되겠죠. 얘는 하나하고 4개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개수를 내가 요 중괄호 안에 넣을 수 있고 3, 하면은 3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일치하겠죠. 그리고 얘는 요 안에 들어가면 요 안에 대괄호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문자예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아요. A, B, C 중 하나. A 또는 B 또는 C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거예요. 같은 표현인데 두 개를 다 쓸 수 있어요. 여기가 오화거든요. 얘는. 근데 요거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앞에 이렇게 하면은 요 안에 있는 거 문자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A로 시작되는 거 제외하라는 거예요. A로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A 또는 B로 시작되는 거.
얘는 아무거나 되고 2로 끝나는 거. 2로 끝나지 않는 거. 2로 안 끝나니까 바나나, 체리, 멜론을 찾아주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많이 해봐야 되겠지. 근데 내가 뭔가 어떤 특정한 형태의 문자열을 찾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한 형태를 서술하는 뭘 만들어야 돼? 정규 표현식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은 우리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주어지잖아요. 그럼 주어진 이메일 주소가 형식이 맞는지 보고 싶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프로그램 짜려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가지고 사용자가 입력한 그 문자열이 이 정규 표현식에 합당한지만 보면은 이메일 형태가 맞다 안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한 이메일인지는 잘 모르지. 그 주소 그걸로 메일 보내봤자 수신이 안 될 수 있어도 형식은 이제 맞는 거죠. 요거 한 문제 잠깐 설명드리고 끝내볼게요. 자, easy 문제예요. easy 문제. 근데 뭐라고 하냐면 number of different integers in a string이에요. 문자열 내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수가 몇 개 있냐? 있어요. 그럼 문자열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A, 1, 2, 3, B, C, 3, 4, D, D8, E, 뭐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면 이 소문자들은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소문자를 다 없애야 되는데 요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세요. replace all이라는 메소드를 쓰고 있어요. replace all. 그래서 제가 등장하면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로 돼 있어요? D 플러스로 돼 있죠. 대문자 D예요. 그럼 아까 대문자 D가 뭐였냐면은 D는 숫자인데 대문자 D는 얘의 반대예요. D는 digit, W는 word.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숫자거든요. 근데 D의 반대는 대문자 D예요. 숫자를 제외. 그럼 숫자 제외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소문자들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 문자열이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A를 뭘로 바꿔요? 공백으로. BC를 공백으로. D를 공백으로. EF를 공백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숫자들만 남죠. 그러면 저 숫자들을 스플릿 해가지고 내가 공백 문자열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요거는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바꾼 다음에는 방금 배운 뭘 이용해요? 스플릿을 이용하면 1, 2, 3, 3, 4, 8, 34 이 숫자는 아니죠. 뭐예요? 얘네들은 문자열을 얻은 거죠. 문자열들을. 그러면
여기서 또 뭘 해야 되냐면 리딩 제로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003사고 034잖아요. 그럼 얘네는 다른 수야 같은 수예요? 같은 수로 해야 돼요. 그럼 또 앞에 있는 0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답 맞게 나오죠.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 어떻게 없애지? 이거. 자, 저 위에 보면 remove leading zer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앞에 0이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리턴해요. 앞에 0들이 나오면 0들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0이 안 나오면 그냥 그거 문자를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 0이 안 나와. 그럼 리턴해 주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replace first 해가지고 또 저걸 했어요. 근데 쟤는 조금 복잡한 건데 저도 힘든 건데 찾아봐야 돼. 이거는 막 구글링 해가지고 앞에 0을 제거하는 그 정규 표현식 이렇게 구글링하면 나와. 그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다 기억할 수 없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되게 얘는 좀 복잡한 애예요. 근데 앞에 요 부분 알아. not 0 플러스는 이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건데 뒤에 막 뭐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0 하나는 남아야 돼. 막 이게 좀 복잡하거든요. 앞에 있는 0만 제거해야지 뒤에 있는 0들을 제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면 앞에 있는 0들이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뭐예요? 중복 안 된 애들이 몇 개 있냐? 독특한 애들이 몇 개 있냐는 거 한 거죠. 그럼 독특한 애들이 몇 개 있는지는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하면 편하게 할 수 있냐면은 뭘 썼어요, 제가?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썼어요. 집합은 뭔지 아시죠? 집합이라는 개념. 집합은 중복된 요소를 유지하지 않아요. 그럼 집합에다가 딱 넣어. 그러면 똑같은 애는 안 들어가겠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셋의 크기예요. 이거를 간단하게 해주는 게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제 얘를 왜 보여주냐? 정규 표현식을 만약 모른다. 근데 이 문제를 풀라 그런다. 할 수 있어요. 앞에 0 제거하는 거 만들 수 있죠. 근데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표현식을 공부를 하고 좀 쓸 줄 알면 이제 저처럼 구글링 해가지고 뭐 0 다 제거하고 앞에 0 제거하고 싶은 거 찾고 테스트 해보고 쓰고 그럼 되는 거거든요. 내 언어마다 또 파이썬에서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이거는 안 달라져요. C++든 그리고 모든 언어가 다 또 정규 표현식 라이브러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분석할 때 꼭 보고 프로그래머 되려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정규 표현식입니다. 시험에 안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한 단계 조금 고급 프로그래머 되려고 그러면은 꼭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정규 표현식을 써서 필요한 문자열들을 분석할 줄 아시면
되게 고급 개발자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